아름다운 멜로디로 행복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10남매 가족입니다. 저는 플룻 첫째 박예서입니다. 보컬 둘째 박예아입니다. 멜로디언 담당 셋째 박예훈입니다. 저는 베이스 기타 담당 넷째 박예한입니다. 일렉 기타 담당 다섯째 박예권입니다. 드럼 담당 여섯째 박예명입니다. 보컬 담당 일곱째 박예령입니다. 여덟째 박예우, 아홉째 박예율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 귀염둥이 박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와, 만나서 행복하고 함께여서 든든한 다둥이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여기가 다둥이네 집이죠. 와,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네요. 와,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다들 아직 한밤중이었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귀여워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깨어있는 분이 있죠. 맞습니다. 신남매 엄마 개정 씨는 오늘도 아이들의 아침 준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와, 이거 언뜻 보기에도 밥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10남매가 먹는 한 끼 식사량이래요. 매끼 밥을 이만큼 해야 하니까 밥솥도 커야겠죠? 그렇죠. 10인용이니까 저희 압력으로 나오는 것 중에는 제일 큰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 때마다 밥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밥을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볶음밥뿐만 아니라 토스트도 있어요. 메뉴가 다양한데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와, 요리사. 요리사. 그래서 메뉴 통일이 잘 안 돼요. 아침 식사도 다 준비됐는데 정작 주인공들이 안 일어났어요. 잠이 많을 나이예요. 하나씩 깨워야죠. 일어나자, 학교 가자. 고나나, 아, 일명아. 일어나자. 7시 반이야. 일어나자. 응. 일어나. 아이고 씻긴 씻어야겠는데 너무 졸린가 봐요. 눈도 못 뜬 채로 비몽사몽이네요. 사실 지금 거실에서 양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순서대로 형부터 쓰기 때문에. 정해놨네요. 이제 딸들도 일어났네요. 근데 여기도 다들 비몽사몽이에요. 그러게요. 7째 예령이는 아빠 품에서 잠을 깼습니다. 잠 못 잤냐 어제? 거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깨우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네. 19살. 예. 10남매. 그래서 6남매 4녀. 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에요. 그렇죠. 든든한 맏딸 예서부터 귀염둥이 미소천사 막내 예비치까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다둥이 가족이랍니다. 결혼할 때 우리 애는 셋 이상은 낳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첫째 낳고 사실 이뻐서 둘째도 가졌고 둘째 낳고 셋째가 넷째? 다섯째? 만약 내가 아기를 못 가주면 내가 이 아이들이 다일까? 난 이 아이들 너무 이쁜데 이렇게 키우다가 하나하나 낳다가 10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10남매의 아침 일상은 어떤지 궁금하죠? 네. 한참 배고플 나이 아닙니까?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밥 꼭 먹어야죠. 딸은 좀 달라요. 밥보다 외모 단장이 더 중요할 때거든요. 갔다 와. 그래, 오늘도 잘 보내고 열공하고.
열고 안에 누가 나? 오늘도 열고. 학교 갈 아이들은 이제 다 보냈고요. 아직 꿈나라 중인 막내를 깨울 차례입니다. 야, 두 분의 아침 일과가 아직 남았군요. 애기 또 입히기 전에 이거 먼저 목에 넣어줘요. 형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예비치는 사실 다운 증후군과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편이라고 해요. 일어났어. 오, 몸에 수술 자국도 있네요.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을 배수했을 때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심장 수술을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바로 수술을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한 번 더 2차 수술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심장이 좀 기형 상태가 좀 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어떻게 또 매니지 할 건지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과 치료를 거듭한 예비치는 생후 3개월 만에야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고비의 순간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키우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아이를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생명이란 그 귀중함을 알고 많이 낳았으니까 이 생명도 그래 우리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겠지. 응. 오히려 얘가 우리한테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왔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느낄 만큼 행복하시대요. 네. 나 출근할게요. 운전 조심하고 잘 갔다 오세요. 아기들 빠빠이. 잘 갔다 와.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 덕에 웃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룬 거겠죠. 그럼요. 그나저나 여긴 어딜까요? 아, 어린이집이군요. 그런데 엄마도 같이 놀이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날인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어떻게?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까요? 아이들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어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 먼저 가서 이거 좀 역할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줄까요? 그냥 역할이야. 역할로 해줄까요? 이걸로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게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이들도 엄마하고 떨어져서 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 저보고 엄마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나도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선생님이자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없으면 엄마다. 아무도 귀여워요. 엄마가 원장 선생님. 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진로도 찾은 거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이뻐졌어요. 이렇게. 아이들 예뻐하는 게 느껴지네요. 야, 누나 잘 만들었다, 야. 지금쯤 아버님도 출근하셨겠죠? 여기가 직장인가 봐요. 네. 학원 강사시네요. 네,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빠는 학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네요. 근데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6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처음에는 무직 신부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냥 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인턴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과외도 하고 다른 학원에서 일도 해보고 제 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룡 씨 부부는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18년 전에 의령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도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무모할 수도 있는데 좀 과감하게 서울 생활,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게 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왔어? 별일 없었고? 네. 우리 오랜만에 연습 한번 밴드 한번 맞춰러 가볼까? 예. 애들 반응 보셨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래요. 누구 미 한번 쳐줄래? 이렇게 가족 밴드를 결성한 지 8년째인데요.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와, 다들 꽤 진지한데요? 하나. 잠깐만. 미. 어머,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사롭지 않죠? 초등학교에서 뭐 기타도 배우고 베이스 기타도 배우고 또 뭐 드럼도 배우고 건반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악기들 하나씩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여진 악기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밴드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하는데요? 정말 잘해요. 그렇죠. 사실 네. 여러 축제에서 공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럴만하네요. 아주 수준급 실력인데요. 네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지해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다 보면은 악기를 할 시간이 잘 없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악기도 하면서 또 내 실력도 쌓으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공연에 보는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면 저를 뿌듯해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타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가족끼리 단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습도 잘 끝냈습니다. 얘들아, 다 나오세요. 앉아. 아빠의 부름에 다들 모였네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녁을 다 고민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배달 음식. 먹읍시다. 그냥 뭐 먹으려고 재미없잖아,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1등한 사람만 메뉴를 고르는 재밌네. 이거 그래서 좋네요. 너는 뭐 먹고 싶어? 모두요. 김치제육. 다 달라요. 어쩜 저렇게 달라요? 아니요. 아빠는 피자 먹을게 오늘. 엄마는 스파게티? 좋아요. 스파게티? 좋아. 와. 과연 누가 이길까? 결과는요? 하나 나올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 쉽지 않아요. 오늘 안에 결판이 나나요? 가위바위보. 오늘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메뉴 정하기도 쉽지 않네요. 넷째 예안이와 다섯째 예건이의 최종 대결 최후의 승자는 다섯째 예건입니다. 저거 봐.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들 맛이 다 달라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많겠어. 예건이가 선택한 오늘의 저녁 치킨이네요. 무려 5마리나 시켰어요. 야, 맛있겠어. 원래 한 번 시킬 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입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시켜야 한답니다. 먹어 얘들아 하나씩 잘 들고. 먹겠습니다. 열심히 밴드 연습도 했겠다. 치열하게 가위바위보도 했겠다. 다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산 들어가야 돼. 정말 맛있게 먹네요. 막내도 빠질 수 없죠. 치킨 대신 이유식으로 만찬을 즐깁니다. 막내도 얼른 자라서 형 누나들과 치킨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지? 모두가 즐거운 저녁 시간이네요. 네.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하면 한 판을 써요. 그래야 애들이 먹어요. 이렇게 좀 풍족하게. 그렇지 않고 뭐 반판 뭐 했다 그러면 이제 모자란 거죠, 거의. 완전 클라이. 넷째 예안이는 양이 좀 모자랐나 봐요. 라면을 끓이네요. 엄청 먹잖아요. 제가 아직 고1이어서 많이 먹을 시기도 하고 제가 느끼한 거 있으면 잘 못 참아가지고 얼큰한 걸로 드려야 돼요.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차로 라면 시작합니다. 아, 제대로 먹네요. 아니 여기는 치킨 양념에 밥을 비벼 먹어요. 예명이가 먹을 줄을 좀 아네요. 이게 또 꿀맛이거든요. 탁탁 긁어서. 한 입만이 무서운 거예요. 한 입이 두 입 됩니다. 그럼요. 결국 중재자가 등장했어요. 이게 또 처음 비볐을 때 그 맛하고 또 달라. 다들 정말 잘 먹네요. 네. 먹을 때 애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또 서로 또 뺏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또 나눠줄 때도 보면 또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아이들이 키우는 또 재미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맞아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죠. 귀염둥이 막내가 벌써 일어났네요. 네, 원래라면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서둘러 막내를 챙깁니다. 등교하는 형 누나를 엄마가 챙기는 사이 아빠는 막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막내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부터 바쁜 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도 마음이 급해지시나 봐요. 자, 신발 신자. 손 나왔어. 엄마 손 해줄게. 애야, 애들 위에 옷장 위에 올려놨거든. 위에 그거 입혀주면 되고. 후하고 유리 좀 잘 부탁하고. 또 깨면 짜증 안 내게 잘 봐주고.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뭐야. 아유, 그래. 가자. 둘째에게 당부를 거듭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아침부터 서두르는 걸까요? 일단 차 타고 가니까 가까운 곳은 아닌가 봐요. 네, 의령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창원으로 가는 중인데요. 막내 예비치의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랍니다. 네. 고정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2번이고요. 뭐 얼마 전에 4번까지는 고정적으로 병원을 다녔고 뭐 심지어 뭐 매일 갈 때도 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매번 창원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 우리 매일은 안 돼. 아무래도 알겠지?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말고. 우리 매일은 오늘 안 돼. 먹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보통 언어 발달이 늦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깨. 괜찮지? 맞습니다. 예비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혓바닥과 볼 안쪽을 자극시키는 구강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요. 미쳐. 아고 불편해. 우와, 완전 잘 잡는다, 미치. 우와. 미쳐, 우리 고양이가 내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맞춰볼까? 이거는 다른 친구인데? 무슨 소리야? 코끼리 소리다, 그치? 미치가 제일 좋아하는 코끼리 친구도 있다, 그치? 우와, 미치는 코끼리 친구가 좋아. 말할 때도 조금 한정적인 게 많고요. 아직 엄마 아빠도 울 때만 엄마가 좀 발화가 되는 편이고 평상시에 자발적으로 말하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아직 많이 늦된 편이긴 해요.
옳지. 잘하네. 또 여기 이거 촛불. 아, 비치가 대근육, 소근육 발달도 느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오, 우와, 노래 불러볼까? 축하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지. 그럼 잘했어요. 아유. 잘하네. 잘했어. 하이파이브. 짝. 짠. 울지도 않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주 기특해요. 기특해요, 맞아요. 기특해요. 갑시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야 돼. 됐어. 근데 울지 않고 잘하네. 네. 모처럼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 개인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들들은 좁은 침대에서 저마다 자리를 잡고 게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들어도 돼요? 네. 얘들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공 한번 찰까 우리? 예. 갑시다. 나갑시다. 예명이는? 이미 나가 있어요. 예명이 나갔어요? 옷 입어보세요. 옷 입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역시 다남역 최고입니다. 그럼 다 같이 탈 수는 있을까요? 아들들은 걸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아닌데요? 아빠가 걸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보통 엘리베이터가 10인승이거든요. 삐. 근데 몸무게가 우와. 다 들어갔어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나뭇가지에 들처럼 날아든 솜사탕. 맞네요, 왕킨. 오늘 대결 종목이 축구군요. 오, 괜찮은데요? 이기는 팀한테 저녁 메뉴 선택권을 준다. 터집니다. 이제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팀도 나눌 수가 있네요. 수가 있으니. 자, 아빠 팀과 엄마 팀의 축구 한 판 드디어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막았어. 오, 막았어요. 동생이라고 봐주질 않네요. 이야. 드리블도 현란한데요? 자, 엄마 팀의 에이스 셋째 예은이의 활약 아주 돋보이죠. 네, 요리조리, 요리조리. 한 골도 안 난 것 같은데요. 아이고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저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엄마 팀 득점 실패했고요. 이번에 아빠의 반격. 골! 역시 아빠요. 네, 이긴 팀. 저녁의 메뉴는 맛있는 거 골랐어요. 튀김 먹기. 정말 재밌게 노네요. 예서 빨래 지금 해놨고 이제 돌렸거든. 좀 시간 걸릴 거야. 그리고 빨래 개서 넣고 오랜만에 모임이라 많이 늦을 수도 있어.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과연 신남매끼리 잘 놀 수 있을까요? 갔다 올게. 세상에 부모님 나가자마자 집안일부터 하는 거예요? 네, 살림꾼이네요. 예훈이 형, 나랑 빨리 좀 놀자.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는 사람 없이 집안일을 척척하네요. 괜히 제가 반성하게 되는데요. 빨래 한 개 더, 빨래 한 개 더. 빨래 넣는 것도 대충 하질 않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 좀 보세요.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도와드린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 저희가 고생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고생하실 텐데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긴 한데 부모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철도 들었어요. 막내까지 형들 따라서 한몫하네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요. 와. 어머. 나올 거야? 빨래를 다 널고 나니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막내는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보채질 않네요. 그 역할을 해주니까. 주세요. 형 누나들이.
본인이 놀고 싶대요. 그냥 공주가 이제 되지 않니? 오히려 형과 노느라 더 신나는데요? 네. 자,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제 깨자. 늦게까지 안 자고 또 첫째 예서는 공부 중이었네요. 네, 예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빨리 취업도 해서 동생들한테 뭔가를 저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네요. 부모님도 기특해 하실 것 같네요. 날이 또 밝았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초등학교 강당인데요. 10남매가 다녔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 강당입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운 것이 바로 이 학교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뭔가를 보여줄까요? 옷까지 잠겨 있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 대체 뭘까요? 네. 앞을 봐. 앞을 봐. 악기들, 악기들을 보니까 감이 오죠. 네. 바로 막내를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예비치. 예비치에게 한마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말 잘 듣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덕분에 웃는 일도 많고. 예비차 이 형님이 많이 먹여줬으니까 미리 꼭 갚아라. 알았지? 앞으로 잘 크길 바래. 누나가 제일 많이 놀아줬다. 기억하렴. 악기팀 먼저 모입시다. 그 악보 좀.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었다면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막내 예비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벌써 감동적인데요. 네, 의미도 있어요. 가보자, 예명아. 자,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신나요. 낮은 악기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좋은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씩씩하고 착하고 밝고 아름답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든든한 형님들하고 누님도 있으니까 형제다 같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로 그 이름처럼 빛날 수 있는 아기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다둥이 가족에게 지금처럼 늘 웃음 가득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